네, 부산 해운대를 김미애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네, 해마다 국감장에서 감사사항으로 지적되는 게 다빈도 의료 이용자의 근절 대책이죠. 네, 작년에 본 의원도 그 문제 지적했고 오늘 아까 우리 이달근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아직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지납니다. 역시나 검토하다가 끝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문재인 케어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착도 많고 성과도 크게 포장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2017년 8월 문 대통령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급여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64.2%입니다. 그렇죠. 네. 당시 19년도 총 통계입니다. 3,568개 했는데 네. 1,234개로 아직도 그 확대한 게 겨우 34%에 불과합니다. 보장률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62.7%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 달성됐습니까? 64%에 머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보험사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액이 감소할 걸로 예측했는데 어떻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오히려 훨씬 늘었습니다. 맞죠? 해마다 1조 정도, 4년 동안 4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사들은 연말에 보험료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도 달성 못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또 건강한 의료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이고 궁극적 목표는 진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맞죠? 네, 실사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급여 확대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어떻게 전가하는지 보세요. 지난해 8월 백내장 수술 관련 병원 안내문인데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하게 다초점 렌즈 치료대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인상 결정한 이유를 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좀 다녀보세요. 9월 백내장 검사비가 급여화되니까 직전에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가격을 5배 이상 인상하면서 결국 환자 부담은 같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진료 항목별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시죠. 사례 1은 2018년 7월 척추협착증, 사례 2는 2019년 5월 같은 진단을 받은 두 분 다 60대 여성입니다. 실제 같은 진단을 받고 검사 받았는데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로 기존 13만원 검사비가 7,000원으로 감소하니까 요추 MRI 등 비급여 검사비를 대폭 올려서 환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거는 한두 개가 아니죠. 동일 의료기관에서 50대 여성 3분이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사례인데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하니 비급여인 비뇨기 초음파를 추가 검사하고 비뇨기 초음파 급여했더니 비급여인 유착방지제 재료대 가격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함에도 비급여 진료 체계 등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급여 전수조사를 통한 관련 통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 척추 MRI 비급여 규모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사장님, 비급여 항목, 비급여 총 진료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비급여 총 진료비가 정확히 추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민 누구나 점진적인 급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관리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전면적 급여에 나서는 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것은 ABC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이 비급여의 확대 문제는 이 건보와 그 실손 범위 병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그걸 드리자면 너무 예상했었고 충분히 답이-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속인 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일반론으로 말씀하시면 그거 아시는 분이 왜 가만 계셨습니까?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은 건보료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단과 기재부 모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는 잠깐만 이게 아니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건보료가 건보료를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공단이 처음에 부적합 의견 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회의원이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사장님과 밑에 직원의 의견이 다릅니까? 어떤 의견이 보험료 달랐나요? 기준으로 하위 88%를 정하는 게 국민 실생활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반대했는데 이 정부는 그걸 그대로 밀어붙였잖아요. 직장,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시점, 부과 범위 차이로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사장님은 문제 제기했었고 본의원이 답변을 하니까 공단 직원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차이 나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사장님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약 38만 건 접수되었고 43%가 보험료 조정 건이었고 그 중에 12만 건 약 33.3%가 인용되어서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이 맞다는 겁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맞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책임지고 해주세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에 있는 은퇴자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죠. 공단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18,376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5만여 명까지 추정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 여기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소득 없는 1주택자가 뭘로 부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7개월간 신규 보험료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습니까? 아니면 보험료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됩니까? 집값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책 실패에 기인한 억울한 경우인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 검토해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국민지원금 관계는 모든 국민에게 전부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게 건보의 제 의견이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의 가격 앙등이 건보료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앙등 때문에 건보료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소신이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렇게 바뀝니까? 예,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산정 기준이 부족하다고
아니죠. 그 처음부터 저의 그 견해는 그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질문이 다 달라지잖아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 산정 시점의 차이, 보험료 부과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다고 의견낸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보편 지급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건보료밖에는 쓸만한 기준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건보료가 가지는 현재 상태의 그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으로서의 건보료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정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앞뒤에 그 말씀에 모순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지원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네, 서로 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